여러분, 혹시 집안 곳곳에 버려야 할 물건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오래된 옷장을 열어보면 추억과 정이 깃들어 쉽게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아끼고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된 노년 세대는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곁에 머무르는 물건들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도서,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래 사용하던 물건들은 저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쉽사리 떼어내기 힘들다. 아주 오래 묵은 때처럼 벗겨내기 쉽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모진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는 참 많은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서 불편할 때보다 너무 많아서 불편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래된 물건은 세월의 냄새, 생활의 냄새가 배어 있어 집안 공기를 쾌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버린다는 것이 심숭생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기 시작하면 점점 버릴 것들이 보이며 집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 아까운 것보다 사놓고 쓰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물건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쓰임이 다한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50이 넘으면 인생에서 버려야 할 12가지 물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의미 없는 장식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위해 장식품을 거실 혹은 안방이나 주방에 많이 두고 계실 것입니다. 비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요. 사실 인테리어는 우리의 마음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공간의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하나 더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고, 이렇게 채우다 보면 어느덧 의미도 없는 장식품들로 집안이 꽉 차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지 않게 끊어내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기부를 하거나 나눔을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조화예요.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용으로 조화를 두시는데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개를 집안 곳곳에 두시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조화가 그렇진 않지만 구매하실 때는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세요. 차라리 진짜 식물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무언가 허전해 보인다고 또 사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참고로 조화는 버리실 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 인생에서 버려야 할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담긴 물건들, 정말 모두 보관해야 할까요? 예전에 입었던 옷들,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 어린이집 다닐 때 매던 가방까지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죠. 나중에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건으로 남겨둬야 할까요? 추억이 소중하다면 스마트폰으로 예쁘게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래도 충분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죠. 지금 한번 물건들을 살펴보세요.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추억 때문이라면 바로 지금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아직 쓸만한 옷이나 장난감이라면
다른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나눔이나 기부를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쇼핑백이 얼마나 쌓여 있나요? 마트에 갈 때마다 하나씩은 들고 가시죠? 하지만 가끔은 깜빡하고 안 가져가거나 적은 물건만 살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안 들고 가시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살 게 많아져서 또 새 쇼핑백을 사게 되고, 다이소 같은 곳에서도 물건 하나 사는데 종이백을 또 사게 되고,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어느새 집 한 구석에 쇼핑백만 가득하더라고요. 물건 보관용으로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쇼핑백들은 팔거나 나눠주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래요. 우선 크기별로 딱 2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꼭 들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깜빡했다면 쇼핑백 대신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실용적이더라고요. 참, 버리실 때는 종이백은 종이류로, 비닐백은 비닐류로, 코팅된 종이백은 일반 쓰레기로 구분해서 버리시고, 손잡이 끈은 따로 떼어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네 번째는 속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낡고 늘어난 속옷들이 보이시나요? 밖에서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속옷은 몸에 직접 닿는 옷이에요. 늘어나서 제 기능을 못하는 속옷을 계속 입는 건 우리 몸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구멍난 양말은 그래도 바로 버리시는데 목이 늘어나거나 색이 바랜 양말은 계속 신고 계시죠? 심지어 흰 양말이 거의 검은색이 될 때까지 신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이런 건 기부나 나눔도 어려우니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와이퍼 덮개로 쓰시거나 커튼 청소할 때, 먼지 털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젖은 우산 덮개로도 좋죠. 이렇게 다른 용도로라도 써보시고 하루 날 잡아서 낡은 속옷들은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5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살 빼고 입으려고 보관 중이신 옷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옷들 앞으로도 못 입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입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저도 그랬어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더라고요. 설령 살을 뺀다고 해도 몇 년 전 스타일의 옷을 그때 가서 입고 싶으실까요? 아마 그때는 또 새 옷을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유행이 안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파시거나 나눔하세요. 시간이 더 지나면 그마저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너무 커진 옷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다시 살이 찔 거란 생각으로 보관하진 마세요. 하루날 잡아서 과감하게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6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으로는 여행 기념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지역에서는 너무 예쁘고 특별해 보여서 구매했는데 집에 가져와 보니 어딘가 어색하고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심지어 언제 샀는지도 가물가물한 기념품들 말이에요. 특히 이런 기념품들은 실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정말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 정도는 괜찮지만 여행할 때마다 뭔가를 사야만 할 것 같은 강박, 이제는 버리셔도 괜찮아요. 선물용으로 사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지역 특산물처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선물하시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는 여행지에서 꼭 뭔가를 사와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그저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담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요가 매트나 거실 매트, 특히 PVC 소재의 매트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채널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의 고 약사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이런 매트들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2017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입산 PVC 요가 매트 7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트를 구매하실 때는 꼭 국내산을 선택하시고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생활용품에 PVC가 사용되는데 특히 딱딱하지도 않고 말랑하지도 않은 비닐 재질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잘 사용하지 않는 매트가 있다면 이참에 과감히 처분하시는 건 어떨까요? 버리실 때는 가위로 잘게 잘라 일반 쓰레기로, 너무 크다면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 주세요. 8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입니다. 혹시 집에 이런 물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버리진 못하지만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보관만 하고 계신 전자제품들 말이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산 에어프라이어를 겨우 2번 쓰고 결국 중고로 팔았어요. 물론 에어프라이어를 애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한테는 주방 한켠의 장식품이 되어버렸더라고요. 토스터기나 여분의 믹서기처럼 자주 쓰지 않는 가전들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이런 제품들은 더 오래되기 전에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5년 이상 된 제품들은 중고거래도 쉽지 않거든요. 혹시 모를 한 번을 위해 귀중한 공간을 희생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참에 과감히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양념장입니다. 부엌 선반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몇 번 쓰고 방치된 양념장은 없으신가요? 특히 평소 정리를 자주 하지 않으신다면 냉장고나 양념장 보관함에서 이런 식품들이 꼭 숨어 있을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버리세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하려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요일별로 나눠서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엔 양념장, 화요일엔 냉동실, 수요일엔 쇼핑백, 일주일에 한 구역씩만 정리해도 집안이 훨씬 깔끔해질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념장이나 향신료를 빨리 써버리는 것입니다. 냉동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음식들이나 너무 오래되어 얼어붙은 식품들도 정리하세요. 앞으로는 먹을 만큼만 사서 빨리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10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오래된 나무 도마입니다. 여러분, 나무 도마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특히 오래된 나무 도마는 음식물 즙이 나무 틈새로 스며들어 위생상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나무 도마 vs 플라스틱 도마. 이 주제는 항상 논란이 많죠. 어떤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도마가 낫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나무 도마가 더 위생적이라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도마의 관리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되어 관리하기 힘들어진 도마는 과감히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사용 후 뜨거운 물로 세척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건조하세요. 나무 도마는 세제가 흠집 사이로 스며들 수 있으니 꼼꼼히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육류나 생선을 자를 때는 우유팩을 깔고 사용해 보세요. 위생적이고 편리하답니다. 오래된 도마를 교체하고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11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을 시킬 때 받는 나무젓가락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서랍 한켠에도 이런 나무젓가락이 수북이 쌓여 있지 않나요? 집에서는 대부분 수저를 사용하니 쓸 일이 많지 않지만 배달 음식을 받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쌓이곤 하죠. 물론 소풍이나 외출 시 가끔 사용할 수 있지만 양이 너무 많아 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나무젓가락을 재활용해 가구를 만드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무젓가락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라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달이나 포장을 주문하실 때 젓가락 빼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지 않으면 대부분 무조건 포함해서 보내주시니까요. 애초에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환경을 위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2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입니다. 혹시 화장대나 파우치에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특히 계절별로 사용하는 화장품 외에는 전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장품을 고르실 때 내용물뿐만 아니라 용기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주에 하루 시간을 내어 화장품 정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안 쓸 화장품은 과감히 처분하세요. 앞으로는 정말 사용할 것만 구매하신다면 돈도 아끼고 화장대도 깔끔해질 거예요. 작은 변화로 더욱 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처럼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고 우리 모든 정리 못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